최근 방사광 가속기 호남권 유치 및 군공항 이전 등 지역 현안이 해결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안들을 해결하기 위해 광주와 전남의 상생 협력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은데요. 초당대학교 경영학과 김판진 교수 모시고 광주 전남의 상생 협력 방안에 대해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반갑습니다. 네, 최근 방사광 가속기 유치 또 광주 민간공항 이전 등 광주와 전남의 상생 협력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 이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예, 광주 전남의 상생 협력은 이미 오래전부터 계속해서 이어져 왔는데요. 최근에 대표적인 사례 몇 가지만 예를 들도록 하겠습니다. 광주시와 전라남도가 공동으로 추진을 했었던 나주혁신도시 건설, 그리고 또 광주 전남 연구원, 또 광주 민간공항 무안국제공항으로의 이전, 또 한전공대 설립, 현재는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서 거의 답보 상태에 있습니다만은 광주 군공항 이전과 관련해서도 전남도와 광주시가 상생 협력 방안의 그 일환으로 해결해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하고요. 또 방사광 가속기 구축 관련해서 사업 관련해서 전라남도 또 광주시 전라북도까지 공동으로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데요. 우선 그 나주혁신도시 건설과 관련해서는 최근까지 가장 가시적인 성과를 보였던 것이 바로 이와 같은 나주혁신도시 건설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거를 기본으로 해서 광주 전남의 어떤 협력 방안이 계속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저는 판단을 하고요. 다음은 광주 전남 연구원인데요. 원래는 광주발전연구원, 전남발전연구원이 서로 이렇게 분리돼서 운영이 됐었는데요. 광주 전남은 하나의 뿌리다라는 그러한 그 의미로 두 연구원이 통합을 했습니다. 소재지는 나주혁신도시에 있고요. 그래서 광주 전남연구원으로 이제 명칭을 변경해서 우리 지역의 중요한 이슈 또 문제점들에 대해서 대안을 제시하고 우리 지역의 유일한 그 연구원으로서 지금 발돋움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민간공항, 광주 민간공항 이전 같은 경우는 2018년에 이제 그 민선 7기가 출범하면서 2021년 무안국제공항으로 이전 통합에 합의를 봤고요. 물론 이제 광주 시민사회 단체나 일부 정치권에서 광주 군공항 이전과 관련해서 이제 패키지로 이전을 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신 분들도 계십니다만은 아마 2021년에 정상적으로 이전이 가능할 것으로 생각을 하고요. 또 한전공대 이제 설립 같은 경우는 처음에는 이제 광주시가 그 한전을 이제 나주혁신도시로 그 양보를 했으니까 한전공대만큼은 좀 광주시에 유치해야 되지 않냐라고 주장을 했었는데,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2022년 3월 이제 그 개교를 목표로 해서 지금 전라남도 나주에 유치하는 거로 결정이 되었고요. 군공항 같은 경우는 이제 조금 이따 제가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최근에 이제 우리 지역의 가장 핫 이슈죠. 바로 방사광 가속기 구축 관련해서 아마 우리 지역의 지금 정치인들 또 우리 지역의 모든 분들이 가장 관심 있어하는 그러한 그 국책 사업인데, 과연 어디로 유치가 결정될지 모르겠습니다. 이와 같이 지금까지 다양한 분야에서, 특히 경제 분야에서 광주와 전남도가 서로 힘을 합해서 지역의 발전을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데요. 저는 이제부터 시작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는 경제 분야에 포커스가 맞춰졌다면 이제는 좀 관광 분야라든지 또 문화예술 분야로 이렇게 좀 넓힌 그런 그 협력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어디가 조금 더
이익이 되고 어디가 좀 더 손해보고 이거를 따지게 되면 결과가 좋지 않게 나타날 수도 있거든요. 따라서 조금 더 상대방을 이해하려고 하고 좀 양보한다는 그런 마음으로 광주 전남 상생 협력이 이루어진다면 지금보다 훨씬 더 다양한 분야에서 굉장히 가시적인 그런 성과를 나타내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이 광주 전남의 협력 사례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말씀하신 대로 최근에 이 방사관 가속기의 호남 유치가 가장 핫 이슈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이 상황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예, 최근 우리 지역의 가장 핫 이슈죠. 바로 방사관 가속기 구축 사업 유치 관련해서 전라남도, 광주시, 전라북도까지 한 목소리를 내고 있는데요. 지난 그 4.15 총선에서 광주 지역의 8개 지역구 또 전남의 10개 지역구를 정부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에서 이제 석권을 했는데요. 많은 지역 주민들이 지역의 발전을 위해서 아마 플러스적으로 작용을 할 거라고 기대와 희망을 갖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제 5월 초 되면요. 결정이 나는데요. 이제 그 위치, 그러니까 그 방사관 가속기 구축 사업 관련해서 이제 그 지역이 결정이 될 텐데요. 약 한 1조 원의 국비가 투입이 되고 2027년 그 완공 예정입니다. 전라남도는 전국 최하위 정도, 그러니까 국비 정부에서 지원한 국비 R&D가 가장 최하위를 지금 차지하고 있고요. 또 국가균형발전이라는 차원에서 좀 전남이 유치를 해야 된다라고 하고 또 우리 전남은 또 블루 에코노미라는 그런 그 정책을 보험 전남도 차원에서 추진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방사광 가속기 구축 사업은 우리 전라남도가 유치를 해야 된다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현재 상황에서는 뭐 언론에 이렇게 보도 내용을 종합해 보면은 충청북도의 청주가 가장 유리하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 외에 뭐 강원도의 강릉 또 경북의 포항 이렇게 경쟁을 하고 있는데요. 충북 청주 오산 오창 바이오단지가 속해 있는 청주가 가장 유리할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는데요. 제가 그 지난주 말에 토요일, 일요일 행사가 있어서 이제 대전을 갔었는데요. 그때 뭐 라디오나 TV에서 이 방사관 구축기 관련, 가속기 구축 관련해서 엄청난 홍보를 하고 있더라고요. 언뜻 보니까 26일 기준으로 해서 온라인 서명이 한 101만 명을 넘었다고 막 이렇게 홍보를 하는데 우리 전남도 지금 계속해서 온라인 유치 관련해서 온라인 서명 운동을 벌이고 있는데요. 사실 미래의 먹거리라고 할 수 있는 방사광 가속기 구축 사업은 생산 유발 효과만 한 6조 정도, 그리고 부가가치 한 2조, 그리고 또 고용 창출이 한 13만여 명 정도 된다고 그러니까요. 정말 우리 이 지역의 발전을 위해서 정말 꼭 유치해야 될 절대절명의 그러한 사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많은 분들이 현재 지금 정치적인 상황, 많은 분들이 기대를 하고 있는데요. 아직은 당선인 신분이죠. 그래서 보통 결정이 5월 6일, 5월 7일 현장실사까지 해서 5월 7일 정도에 결정이 나는데 당선인 신분이지만은 광주 전남 모든 국회의원 당선자들이 좀 한 목소리로 정부를 향해서 방사관 가속기 구축 사업과 관련해서 좀 최선의 노력을 다해 줬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네, 방사관 가속기의 호남 유치와 관련해서 현재 상황을 점검해 봤습니다. 예. 다음으로는 광주 이 민관공항과 무안국제공항과의 통합 얘기를 조금 들어보고 싶습니다. 예, 2007년 11월 달에 무안국제공항이 개항을 했으니까 벌써 한 10몇 년인데 아직까지도 이제 광주 민간공항하고 통합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거든요. 근데 다행스러운 것은 2018년도에, 그러니까 민선 7기가 출범되고 나서 얼마 되지 않아서 이영섭 광주시장님하고 또 김영록 전라남도 지사님, 또 김산 무안군수님이 이제 그 2021년까지 광주 민간공항을 이제 이전을 하겠다라고 발표를 했었는데요. 만약에 2021년에 계획대로 광주 민간공항이 무안국제공항으로 이전이 하게 된다면
무안국제공항의 활성화 차원에서 또 그리고 2025년도에 이제 송정에서 목포 간 그 호남고속철도가 연결이 되거든요. 물론 이제 무안국제공항을 경유하게 되는데 그렇게 된다면 무안국제공항의 어떤 대외적인 어떤 그런 그 비중 또 발전 속도는 상당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더욱이 지금 무안국제공항은 활주로가 2,800m에서 대형 항공기는 이착륙이 좀 힘듭니다. 그래서 이미 국비 5억 원을 확보가 됐기 때문에 설계비에서 3,200m로 400m 연장을 해야 되는데 그와 같은 그 계획도 지금 정상적으로 순조롭게 진행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벌써 10년이 훨씬 넘은 광주민간공항과 무안국제공항의 어떤 그 통합이 이루어지게 되면 명실상부한 산업권을 대표한 그런 국제공항으로서도 물류 거점공항으로서의 발돋움할 것이라고 저는 기대합니다. 네, 이어서 이 광주 군공항 이전과 관련해서요. 이전 후보지 중 한 곳은 무안에서 심한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광주 군공항 이전은 어떤 상황인지 좀 설명 부탁드립니다. 예, 이 부분은 참 예민한 부분인데요. 최근 전라남도 그리고 또 광주시가 TF를 구성을 해서요. 민간공항 이전과 관련해서 뭐 명칭 변경이라든지 또 군공항 이전 관련해서 정책적인 대안들을 정부에 이제 제시를 했는데요. 광주 군공항 이전은 여러 가지 문제점으로 인해서 특히 유력 이전 후보지인 무안군의 아주 극심한 반대로 인해서 사실 한 발자국도 나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서로 상생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강구를 해야 되는데요. 만약에 군공항이 이전이 되면 피해는 뭐 상당합니다. 먼저 반경 수킬로 이내에는 항공법이라든지 군사법 지역으로 묶여가지고 뭐 그린벨트 그 이상의 그런 그 제한을 받을 수밖에 없고요. 또 어떤 그 재산권의 침해라든지 뭐 개발 같은 경우도 환경 파괴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상당히 좀 이주 지역민들은 굉장히 좀 경제적인 그런 부분이 좀 손해가 날 수밖에 없는 거고요. 또 광주 그 군공항은 제1 전투 비행장입니다. 그래서 수시로 이제 훈련 그 전투기가 이착륙을 하게 되는데 소음 피해가 굉장히 심각합니다. 그래서 축산농가라든지 또 어업 부분에서도 상당한 피해가 갈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이전 유력 후보지인 무안군민들의 심한 반대, 저는 그들의 어떤 그런 그 반대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물론 뭐 광주시나 뭐 전라남도에서는 왜 정부가 나서지 않냐? 왜 정부와 국방부는 뒷짐지고 뭐 전라남도에 맡기고 광주시에 모든 걸 맡기냐라고 정부에 대해서 주장을 하고 있고 또 일부 지역민들도 정부에 대해서 상당한 비난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정부가 사실 나서야 됩니다. 이와 같은 주민들 간의 어떤 갈등 상황, 그리고 또 많은 예산이 투입되는 이와 같은 국책 사업은 정부가 나서야 되고요. 정부만이 해결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정부가 나서지 못한 이유는 만약에 정부가 국가 예산으로 국비로 광주 군공항을 이전을 시켰다. 그렇게 된다면 전국에 있는 정말 수백 군데의 군사보호시설, 군사시설이 지금 있는데요. 그 군사시설을 보유하고 있는 지자체에서 정부를 향해서 우리 군사시설도 이전을 해주라 라고 아마 상당한 그런 그 목소리를 내게 될 겁니다. 그러면 지역 간의 갈등이 상당히 이제 표출이 될 건데요. 이와 같은 이유로 인해서 정부도 쉽사리 나설 수도 없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렇지만 시간이 문제지 광주 군공항 이전과 관련해서는 정부가 나서야 되고요. 정부가 나설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지난 그 핵 폐기물 방패장 이전과 관련해서 전라북도 부안하고 경주하고 이렇게 막 경쟁을 했었죠. 처음에는 서로 유치를 안 하겠다고 했다가 이제 다음에는 서로 유치하겠다고 그래서 주민투표까지 갔었던 그러한 경험이 있기 때문에 광주 군공항 이전과 관련해서는 광주 전남의 어떤 상생 협력 그 방안을 넘어서 정부가 해결해야 할 부분. 따라서 우리 지역의 정치인들
국회의원 예비 당선자도 국회의원 그 당선자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만은 어떤 갈등, 전남과 광주의 갈등보다는 정부를 향해서 한 목소리를 좀 내야 될 그런 시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다양한 목소리를 조율해가는 이 충분한 과정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이번 4.15 총선에서 광주 전남의 경우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석권을 했습니다. 이와 같은 결과가 앞으로 광주와 전남의 상생 협력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까요? 예, 광주 전남의 상생과 협력 그리고 지역 경제 발전, 지역의 발전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서두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그 4.15 총선, 21대 총선에서 압도적으로 우리 광주 전남에서 석권을 했으니까요. 더불어민주당 후보자들이 당선이 됐습니다. 참 많은 지역민들이 기대를 하고요. 저 또한 많은 기대를 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와 같은 총선 결과가 우리 지역의 발전을 위해서 뭐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은 우선적으로 가장 쉽게 해결할 수 있는 것이 바로 공동 발의의 공동 통과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지역의 중요한 이슈에 대해서 공동으로 법안을 발의해서 통과시키는 겁니다. 과거에는 각 국회의원이 소속되어 있는 정당들이 달랐었고요. 또 정치적인 성향이 좀 달랐었기 때문에 광주 전남 국회의원들이 한 목소리로 정부를 향해서 또 어떤 국회에서 공동 발의해서 그 법안을 통과시키는데 상당히 그 제한적일 수밖에 없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따라서 우리 지역은 타 시도에 비해서 영재 자영업자 비율이 상당히 높습니다. 또 농어촌 비중도 상당히 높거든요. 따라서 영재 자영업자 지원을 위한 특별법을 공동으로 발의해서 통과시킬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매우 좀 유리하고요. 또 농어민 지원에 관련 그런 특별법, 또 농수산물 가격 안정화에 대한 그런 그 특별법 같은 경우도 굉장히 쉽게 쉽다는 표현이 좀 그렇겠습니다만은 과거보다 좀 더 용이하게 공동으로 발의해서 시킬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매우 높고요. 또 상대적으로 좀 광주가 경쟁력을 가지고 있는 문화예술 쪽에 그러한 부분 관련해서도 특별법을 만들 수 있는 그러한 조건을 갖추어졌다 하는 거고요. 또 지역경제 발전을 위해서 다양한 법안을 발의해서 통과시킬 수 있는 거거든요. 또 하나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역의 발전을 위해서 대규모의 국책 사업이라든지 또 지역의 현안을 해결하기 위해서 국비를 확보하는데 또 공동으로 한 목소리를 낼 수가 있거든요. 제가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흑산도 공항 관련해서 잠깐 언급을 하고 싶은데요. 사실 우리 지역은 천혜의 관광 자원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맑음, 청정, 그리고 깨끗한 바다, 다도해를 보유하고 있는데요. 아직까지는 이와 같은 다도해를 이용한 관광 산업 활성화가 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거든요. 그것은 바로 어떤 교통의 편리성, 접근성이 좀 떨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서 흑산도 공항이 만약에 건설이 돼서 완공이 되면 무안국제공항하고 흑산도 공항하고 정말 연계해서 중국인 관광객이나 또 국내 관광객을 유입시킬 수 있는 정말 좋은 그런 그 기회가 될 텐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아쉽습니다. 사실 흑산도 공항 건설과 관련해서는 한 발짝도 지금 나가지 못하고 있는데요. 국립공원 관리위원회 심의도 통과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유는 해상국립공원 내에 그 흑산도가 속해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울릉도 공항 같은 경우는 똑같이 추진을 했었는데요. 흑산도 공항과 비슷한 시기에 이미 지금 시작이 됐습니다. 2025년 완공을 목표로 해서 지금 건설 중인데 따라서 우리 지역의 정치인들 지금 정말 좋은 조건인데요. 이와 같이 지역의 대규모 사업, 지역의 중요한 현안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한 목소리를 좀 내야 될 것 같습니다. 광주 전남의 상생과 협력을 위해서 우리 정치권의 어떤 역할, 책임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이 광주 전남 정치인들의 협력을 통해서 동반 선장하고 또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지역의 현안들이 체계적인 광주 전남의 상생 협력 방안으로 잘 해결될 수 있길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헬로 이슈토크였습니다.